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다 보면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파월 의장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다. 어제 사실 발언에도 거의 그런 내용이 똑같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장이 반응하기를 그래 알았다고 금리를 내리긴 할 건데 이게 언제 내리는 건 계속 뒤로 미루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내릴 거야. 그런데 아직 난 시그널을 못 봤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써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거잖아. 결국은 내리겠단 말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의 지표가 상당히 좋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드 랜딩이 좋아요? 소프트 랜딩이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는 소프트 랜딩이 좋고요. 또 제가 어제인가요? 그젠가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얘기했습니다. 그 엔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엔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건 무조건 반도체, CXL, AI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소강 상태를 보여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전반적인 거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많이 드렸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뭐 있습니까? 드디어 루닛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루닛은 제가 보통 벤치마크라고 했고요. 저는 코어라인 소프트가 싼 구간에 많이 놀고 있고요. 루닛과 코어라인 소프트는 서로 연동해서 가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조금 드려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급은 제가 안 해드릴게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제가 봤는데요. 포지션상으로 트레이딩 포인트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하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모든 걸 갖다 딱 그때 찍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매수 포인트 이런 거 잡는 것들을 잘 원하시는 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것들 골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10개를 리포트하면 8개 정도는 적중을 하겠죠. 그 나머지 2개. 그런 것들 같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야지만 쏠림 현상도 없고 향후에 먼 미래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뉴스를 좀 전해드릴 건 원익 QNC 뉴스, TLB 뉴스, 동지 세미캠 뉴스. 이게 어떻게 참 제가 리포트한 것들이 다 이렇게 뉴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봐야 되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 오피스전자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루닛도 코어라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야기해 드려볼 테니까요.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기현 씨,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제목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는 참 대단히 확신이 들지 않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트레이더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뭐예요? 확실한 타이밍이에요. 자, 이게 참 놀라운 리포트를 내고 나서 제가 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깜짝이야. 저거 도대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길래 저 정도 리포트를 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계단식 성장을 갖다가 전망하고 있다라고 타겟 프라이스도 내놓은 게 43,000원입니다. 야, 여러분, 저 정도면 우리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12개월 포워드니까요. 당장 저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셔야 되는 건 어디까지다? 전 고점 부분, 저 32,000원, 저 부분까지 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실 때, 저 리포트들을 항상 보면 목표 주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쵸? 12개월 포워드니까 적어도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갈 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확장과 수축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처음에 올라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은 뉴스로 올라간 거요. 여기 이제 실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다음에 얼마 눌린다고요? 50% 정도 눌릴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성장 구간에 나타나는 N자형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이걸 계단으로 표현하면 계단이고요.
뭐 주식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 표현이 그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느 차트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그죠? 이런 식의 관념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우상향해서 가는데 확장과 수축을 거듭해 가면서 간다. 근데 성장률은 몇 %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좋겠죠. 18% 기울기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기울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 기울기대로 가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걸 기준치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QOQ 대비 움직이는 폭을 갖다가 기준선을 갖다 잡고 가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향후에는 또 뭐 우리가 지금 요번에 진행하는 내일 모레 세미나 진행하는 거에서는 222평의 의미 또 121평의 의미 이렇게 테레드로 세미나 1차, 2차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나시면 아마 차트를 볼 때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척척 저랑 호흡이 맞아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트레이딩은 이거고 이렇게 가는 것들입니다. 자, 원익 QNC 오늘도 3%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 기회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리포트 잘 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저 눌릴 때 상당히 쫄깃쫄깃하잖아. 여기 이 구간 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으셨잖아요. 여기 이 구간 갈 때 여기. 그래서 이 구간을 갈 때 항상 그 매수할 때는 그때가 가장 뭐 짜릿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탁 올라가면 약간 그 사이다 터지는 느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이고 아래로 터지면 바로 소주 한 잔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보면, 자, 가이던스 다 보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웬만해서는 괜찮을 겁니다. TLB 같은 경우는 CXL 관련해서, 글쎄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10개 중에 뉴스는 이렇게 나오네요.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리포트 한 거니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같은 경우가 괜히 헛소리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올해 제가 보는 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꽤 지난해보다는 괜찮게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상기해서 거래하셔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원래 자체가 어저께 하루에 타겟 프라이스 12개월 포워드 다 찍었어요. 거기가 36,000원이거든요. 거길 찍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수익 내신 분들은 제대로 내신 거 맞습니다. 왜냐면 12월 포워드까지 다 가버렸거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만약에 실질적인 생산과 양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번엔 뭡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거 뉴스예요? 아니면 실증이에요? 뉴스죠? 예, 뉴스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딱 찍고 오면 그러니까 32,000원에서 36,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뉴스로 올라간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내려올 텐데 뒤에 차트 보면서 조금 얘기 드려볼게요. 이번엔 뉴스 갖고 제자리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기준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플러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이 구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터진 구간이요. 여기 이 구간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 여기가 일단 하나의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뉴스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라인을 잡을 때 이번에 이 라인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다 여기 모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이 다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공략해주는 타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즐기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에 제가 볼 땐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 보시다가 오늘 아니면 내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익 관리 익절 프로그램 돌리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있잖아요. 어제 종가를 갖다 딱 걸어두고 그냥 가시죠. 그러면 적어도 내일까지 보실 분은 오늘 어제 종가가로 걸어 놓으시고 그냥 오늘 거는 그냥 접어두고 가지. 오늘 거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것이 맞고요. 자, 오늘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한다?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물린다고.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셔라 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기술적 접근? 에이, 그런 거 아니라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누가 여기서 매수한다고요? 에이 그거 글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DLB 같은 경우는 다음에 있잖아 눌릴 때 분명히 공략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진 파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어제 상승한 폭에 한 70%니까 어제 한 9%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6% 정도 자리에다가 익절 딱 걸어두시고 오늘 계속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한 거에 이 정도로 올라갈 땐 70% 라인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익절 프로그램 돌리시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가장 어떻게 되면 글쎄요.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익절 프로그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그건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멘트 날려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저렇게 치달아 버리면 말이면 장타가 안 나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턱이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좋은 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치달 한번 해주면 다음에 이 자리는 무난히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형이 업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60일 이평과 120, 20일 이동평균선 요 사이 구간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건 즐기세요. 아시겠죠? 전적으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70%, 좀 더, 불안하다 그러면 80% 라인에 딱 걸어두시고, 그냥 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딱 거기 걸려버리면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적어도 7%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대부분 아마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12%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또 계산을 잘 하잖아요. 이제 잘 맞췄네. 물어보지도 않고도. 대부분 그 정도에 걸려 계신데요. 자,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70%에 걸으면 얼마요? 한 8.4% 정도 되는 구간이죠. 총수익에 그 라인에다 걸어두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매도 미리 걸어놓고 일하세요. 비즈니스 하시고. 그건 뭐 매일 쳐다보고 있어. 그죠? 50% 매도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마.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나 똑같다니까. 내일 오르면 어떡할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방 정도는 더 있어요. 저건 한 방은 더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예를 들면 9%짜리가 터질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꼭대기가 있으니까 4만 한 3천 원? 이 정도 4만 2천 원에서 4만 3천 원? 요 사이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거 한 번 더 먹으려고 한 번 더 가는 거죠. 근데 간 조리고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제 방송 봤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그래서 매도 돼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 먹었으니까 된 거죠. 그거 말면 다른 거 뭐 원익 QNC도 들고 계실 거 아니야. 솔직히 안 들고 있다고? 예, 들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SC도 여러분들 좀 잘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LPCAM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PCAM Low Power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 참 안 좋죠? 예, 이렇게 구수하게 한국식 발음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 젊은 친구들보다 어릴 때부터 뭐 영어 배운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의 뭐 혀 굳은 상태에서 영어 배웠기 때문에 좋은 발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뭐 해외 갔다 온 지가 30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영어를 안 쓴 지가 더 오래돼서요. 읽을 수 있는데. 자, 여담 해봤습니다. 알프는 LPDDR5,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LPDDR5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LPCAM 요거 맡은 세팅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제 노트북 들어가는데 저거 개발하고 있는 데가 코리아 서킷이라고 합니다. 뭐 완성하고 나면 거의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에 지금 노트북 사시는 분들은 저는 반대야. 지금 DDR4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PDDR5X 요거 들어간 거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 저도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 올 가을에 한번 새로 신규 모델로 체인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찍는데 이게 간해수공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뭐 음성 질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게 다 노트북이 아직 구형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메라가 좀 뭐랍니까 노트북이 팔로우해서 잘 따라줘야 되는 것들이죠. 화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성능이 좋아지면 더 좋을 거고요. 앞으로는 노트북도 동시통역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제가 의견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꾸 이제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어서 참 아쉬운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조금만 더 눌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구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높은 구간으로 잡도록 할게요. 여기 이 라인으로 잡고 17,000원대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자, 18,000원대까지만 조금 올려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저는 힘들어도 뭐하니까 예, 쌀 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전 그렇습니다. 전 고점에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리고 나면 이게 항상 마음고생 많이 하거든요. 탈출하는데도 오래 걸릴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손절을 쳐야 될 때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 구간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우리 매수의 기술을 좀 활용하셔서 아주 쉬운 매수의 기술이잖아요. 그냥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 의료 AI 분야가 그냥 마냥 놀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 잡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때 되면 다 들어오네요. 그죠? 시장에서 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더 이상 뭐 밑으로는 거의 뭐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이 구간, 갭은 여기입니다. 요번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까지 정도밖에 많이 봐야 그 정도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갭이 중첩이 돼서 지금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62평과 222평이 지금 크로스되는 요 구간에서 치고 올라왔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7만 한 2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8만 원 쪽 사이드보다는요. 7만 요 사이 중간 7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윗단 가져가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쉬었다 가야죠. 그러니까 저 윗단 221평 선에서 한 번 좀 이렇게 조금 쉬어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고려하셔서 매수 관리하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루닛 보면서 저는 루닛은 잘 안 산다. 오히려 코어라인 소프트를 더 관심이 많다. 이유는 얘가 더 탄력성이 좋을 거다. 그래서 루닛이 올라가면 저는 이놈을 공략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뭐 상가집 가느냐고 저녁 때 이걸 리뷰를 저 체크를 못했어요. 보고는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접근해 주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잖아요. 자, 루닛 같은 경우도 거의 낮은 구간 여기 없는 자리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트레이딩 포인트는 이거 지금 매수 잡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된 거 텔레칩스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두 개 있는데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도 시그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때 5시 이후에 제가 체크할 만한 데가 꽤 많았는데 제가 친한 지인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체크는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는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잘 공략하시고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하는 게 좋겠죠. 자,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할 때는 뭐가 많다고요? 음봉이 훨씬 많고 양봉 뜰 때도 우리가 시그널 체크하고 나면 별로 크게 실수하지 않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예상치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하락할 때 예를 들면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것들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이니까 도대체 싼 가격은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의를 바꿔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친 멘트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들 얘기 안 하면 또 안고 없는 찐빵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거 매수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존재하고 특히 에이징랜드하고 가원칩스는 이미 높은 구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포인트도 접근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일하게 좀 이쪽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건 퀄리테스 반도체하고 옥시전자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오늘 시간에 다니까 5시 넘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하기 싫으시면 눈팅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저 케어맨 저놈이 뭔 말하나 라고도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5시 반 정도쯤에 플러스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어저께 파월 의장이 뭐 괜찮은 멘트 날린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뭐 굳이 차트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미 다 본 거니까. 오늘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과하게 오른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6%, 10% 이렇게 때려버리면 볼 필요 없다. 그냥 대략 지금처럼 뭐 한 3%뭐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뜨는데, 오늘 오후장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면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다고 나오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할 만한 게 없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아니고 분할돼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유상증자한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고, 그도 뭐 그죠? 채권도 발행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 걸 크게 기대할 만한 내용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가 하향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걔네들 기업은 돌아가잖아요. 그죠? 걔는 전방업체고. 그럼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이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뒷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애플이 뭐 사실은 애플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LG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짜증 납니다. 일명 개짜증이죠. 어떻게 저렇게 또 IR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가이던스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이던스 자체가 IR 자료를 잘못 배포해 놓는 거, 그런 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애플이 오스람하고 그죠? 마이크로 LED 그 디스플레이 그걸 갖다가 거래하고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로 LED도 우리 LED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하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MS도 서비스라는 그 뭐니까 그 뭐라 그러나 패드형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쓰는 컴퓨터. 그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LCD가 아니고 OLED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OLED 채택하면 중국산은 안 쓰겠죠. 왜냐면 그 중국 디스플레이도 DDI라는 고동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결국은 중국산을 쓰겠습니까? 보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국산 쓰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OLED가 또 한산 또 뜰 거고, 이렇게 좀 두루두루 생각해 보니까 DDI 고동칩 하면 LX 세미콘이고요. DDI 테스트 그러면 LB 세미콘이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는 덕산 네오룩스, 뭐 이렇게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어제 제가 덕산 네오룩스에 관련돼서는 리포트를 드렸고요. LX 세미콘에 관련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X 세미콘도 더 뭐 하락할 구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상승폭이 작다는 부분이 과거처럼 호황기가 오는 건 아니니까요. LX 세미콘도 새로운 성장 모델을 위해서 팹리스를 좀 더 개발을 좀 해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형 또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DDI 구동칩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좀 성장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더 신성장 모델은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시고, 이건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검토해 드리고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루두루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리포트를 드리는 게 제 임무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오후에 사실은 세미나장에 좀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체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세미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오실 분들은 오셔도 또 된다는 점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